혹시 우리가 매일 지나는 도로가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만약 도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사실 모든 도로는요, 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치 비밀 암호를 풀어내듯이 이 도로의 복잡한 설계 언어를 하나하나 번역해 볼 거예요.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모든 훌륭한 건축물이 그렇듯이 훌륭한 도로 역시 그 시작은 바로 땅, 즉 기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도로는 땅 위에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 땅의 성격이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통일분류법이라는 일종의 약속된 알파벳을 사용해서 땅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주저앉거나 심하면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정말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암호 같죠? 이게 바로 그 언어입니다. 각각의 기호가 특정 종류의 흙과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이 코드만 딱 봐도 이 땅은 어떤 상태구나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GW라고 써 있죠? 이건 입도분토가 양호한,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입자가 잘 섞인 자갈이란 뜻이고요. 반면에 CH는 압축성이 높은 점토, 즉 힘을 받으면 모양이 쉽게 변하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딱 두 글자만으로도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변형될 가능성은 없는지 같은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분류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법으로 기초를 다져야 할지 결정하는, 도로의 수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땅속 기초에서 지상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로 시설물 중 하나죠. 바로 교차로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의 삼각형이나 물방울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 다들 보셨죠? 이게 그냥 예쁘라고 만들어 놓은 장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정식 명칭은 도류 시설물인데요. 이름 그대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는 시설이란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양도 엄청 다양하죠? 각각의 디자인이 해결하려는 문제도 제각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좁은 교차로에서 커다란 트럭이 좌회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전 반경이 크니까 자칫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를 침범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모양의 시설물이 등장합니다. 자, 왼쪽을 보면 일반적인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이 있죠. 이건 그냥 차선을 나눠주는 역할만 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물방울 모양의 교통섬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섬이 중앙에 있으면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는 길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디자인 변화 하나가 안전에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물론 도로 위에 안전장치가 교통선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도로 자체와 그 주변에 설치된 다른 핵심 안전시설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 그대로 부딪힌다면? 공학자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충격 흡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단순히 충격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먼저 차량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전자와 차량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고요. 동시에 차량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다시 원래 차로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도로 옆에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단단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콘크리트 옹벽이 좋지만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흙 자체를 보강해서 벽을 만드는 좀 더 유연한 구조의 보강토 옹벽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최적의 설계는 계속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훌륭한 도로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 사회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까지도 고민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현대의 도로는 더 이상 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과 자연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50데시벨.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주거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공사를 할 때 허용되는 소음의 상한선입니다. 5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안한 잠과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공사는 이렇게 엄격한 소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이웃도 중요하죠. 도로가 생기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둘로 나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서식지 파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라니 같은 포유류가 넘어오지 못하게 1.5m 높이의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요. 또 개구리나 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위해서 1cm 이하의 아주 촘촘한 그물망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생태 터널이나 육교를 만들어주는 건 역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로 설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로에 숨겨진 언어들을 함께 번역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의 모든 곡선, 시설물, 표지판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계산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로의 언어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다음번에 운전하실 때 주변을 한번 유심히 둘러보세요. 아마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도로의 세심한 배려와 놀라운 공학적 비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